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부 이혼 의사가 있어서 이 캠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율되기 원하는지 아내 측 먼저 말씀해 네. 보시죠. 저희가 위자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규칙 사유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은 아내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정을 하는 자리인 만큼 현실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위자료를 한 2천만 원 선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떨까. 2천은 안 되고요. 무슨 2천 정도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그 귀책 사유가 하나하나가 다 그냥 독립적인 귀책 사유가 될 정도의 사유들이었어요. 뭐 자해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일회적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가 그래도 5천 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5천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는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 저도 네. 왜냐하면 일회적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그 정도는 저는 책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금 와서 그런 위자료를 받을 건 아닌 것 같다. 남편분 괜찮습니까 이거? 후회 없어요? 네. 이게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분은? 아내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나의 정신적인 그 데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이다라고 하면 얼마를 받아야지 될 것 같아요? 뭐 환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금액이긴 한데 그냥 이제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냥 포기를 할 거예요. 사실 그냥 포기를 할 거예요. 할 거고 이제 그냥 와이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0으로 시작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와, 네, 그게 소장님이 말씀 주신 찐사랑 모먼트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상담하면서도 굉장히 인정된 그런 뭐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예상을 하셨어요? 남편은 위자료에 대해서 또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어떠세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안도도 됐어요. 네, 상대 측 변호사님이 5천만 원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빚 갚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이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좀 안도감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또 위자료는 저희가 따로 지급하는 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위자료가 한도가 있습니까? 위에 잘못한 게 많으면 네. 1억, 2억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네. 네. 이 위자료라는 것은 결국은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처분권주의로 해서 청구하는 걸 먼저 하고 그 청구액이 얼마나 인정되는 구조라서 만약에 뭐 5억, 10억 청구하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100억을 맞습니다. 청구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야 이거 심한데 뭐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면 5천만 원 정도 내지는 1억 정도라는 걸 먼저 두고 이 사건은 거기서 조금 더 위 아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적극 재산으로 있는 게 그 보증금에서 보증금 대출을 빼면 그게 2,4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남편분에게 오롯이 다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의 채무가 2,600. 네, 2,600만 원이 있고요. 아내분 채무가 1,000만 원. 1,000만 원. 네. 채무가. 그러면 합하면은 3,600만 원이거든요. 채무가. 채무가. 네. 그래서 그걸 5대5로 나눠서 네. 채무 1,800만 원을 아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결혼 생활 9년 되셨죠? 그다음에 남편분은 사실은 직장에서 계속 지금까지 경제활동 쭉 해왔고, 그럼 사실은 이게 채무 3,600이 있더라도 이게 5대5로 나눌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더라도.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랑 만약 헤어진다면
아내는 그냥 제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만약에 이혼해서 새로 출발을 해야 된다면 그런 채무까지 과도하게 안고 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그거는 제로로 자기가 만들어주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 부분은 너무 놀라웠어요. 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제 빚인데.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남편이 빌어줄 수 있는 마지막 나의 행복? 아니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현아 씨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 곳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요청하는 것은 네. 네. 돈을 좀 빌려달라.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은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은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은 저희가 자리를 잡고 나서 안 갚겠다는 것은 아니고 갚겠다. 조심스럽게. 1,000만 원을 거기다가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 정도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거. 저도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건 안 합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양육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가 아무래도 그 상황적인 것들이 있어서 엄마보다 아빠를 좀 더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육권을 저희가 아빠에게 양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양육비는 한 달에 4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40만 원 어떻게 주세요? 이제 정말로 이제 열심히 일을 구하고 직장에 다니실 생각이거든요. 아니 직장을 바로 못 구하거나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40만 원대 주기가 그거는 어려울 텐데. 채무를 만들어서라도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아내분도 그거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네, 양육비도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알고 그러실 것 계셨죠? 같아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뭐 본인이 아니 근데 나중에 직업을 구하시면 그 소득이 더 생기니까 그거마저는 오로지 네. 그냥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안 받아요? 저분은 뭐 지금까지 역대 이혼 숙녀 캠프 사상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는 단독 1위를 넘어서 거의 천상계에 천상계, 네. 있는 분입니다. 예, 예.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 궁금한데. 진짜 웃는 모습을 매번 보고 싶어요. 웃는 모습을.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와이프를 이제 사랑하게 된 것도 사실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뻤고 웃는 모습이 이쁜 여자는 몇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항상 웃는 모습을 좀 원하고 있고 현재도 그냥 그 모습이 마냥 이뻐요. 지금 한 몇 년째 거의 못 봤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리워요. 그리워요. 현아 씨가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남편이 사랑한다는데 현아 씨, 네. 좀 웃는 모습도 좀 자주 보여주시고, 좀 뭐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데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분이 많이 네. 다운돼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그 소맥해서 조금 도파민 올린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는 지금 그러고도 싶은 기분이에요. 그 정도로 남편이 좋은 얘기를 해도 전혀 표정에 미동도 없는 현아 씨를 보면서 현아 씨가 현아 씨 스스로를 갖다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힘내셔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지키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힘내게 해줄게 하고 스스로를 더 그 힘을 좀 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울컥했어요 그때.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마치 알에 갇혀 있다가 뭔가 톡 하고 깨진 느낌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의 시간이 왔으니까 내가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지 계속 염려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쉬운 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려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김민욱 씨는 아내 이현아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이제 개선의 의지가 있지만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그 시간을 더 가지고 싶습니다. 자, 아내 이현아 씨는 남편 김민욱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끝이다 술은. 아 진짜 배신감 드네. 이혼을 안 하면 문제받아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현재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있긴 있어요. 저는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된 과거의 선택으로 남편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줬고 제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상처를 다시 좀 치유해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9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남자구나. 앞으로 결혼 생활하실 때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은 뭐 명확합니다. 사람답게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출발점을 음주를 좀 주 2회 한 번 회당 소주 반 병에 맥주 한 병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싶진 않아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술을 끊어야 돼요. 술을 끊어야 돼요. 나 호선쌤한테도 얘기했지. 술을 아예 금주하세요 했을 때 내 대답했나? 아 대답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줄이겠다고 얘기했잖아. 제가 술을 정말 끊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금주 캠페인 같은 것들과 함께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서 제가 3개월 안에 끊어보겠습니다.
3개월 안에 끊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했다는 거는 진짜 좀 감동, 본인 의지를 이제 확실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에 대한 감동이요. 정말 말 그대로 금주도 못하고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 관련해서는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자해는 절대 하지 않는 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얘기할 게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등원시키고 하원할 때는 애를 좀 받고 사실 이게 일상생활을 정상화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주부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고 또 밤에 가면 잠이 좀 오게 되고 그러면 불면증 약도 줄이게 되고 혹시 저희가 요 얘기하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게 있을까요? 아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전 9시까지 제가 당겨보겠습니다. 네, 오전 9시까지 당겨보고 등원을 뭐 예전에도 등원은 근데 제가 시켰으니까 했던 거라서 네. 그리고 불면증 포함해서 모든 약을 줄여나갈 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9시에 일어나면 훨씬 일찍 잠이 올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낮에 황리단 길이라도 한 바퀴 돌아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맛있는 거 보이면 좀 사 드시고 그리고 당분간은 여기저기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저 선글라스랑 그 모자 쓰시고 선글라스 끼고 황리단 길 한 바퀴 쑥 돌아요. 탄력 받아서 이참에 남편한테 요구사항도 있다. 요구사항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남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바랄 수 있는 것도 없고 괜찮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님께도 그렇게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 이제 생각이 나신 게 있구나. 네, 이제 퇴근하고 와서 밥을 먹고 아기와 함께 나가서 산책을 하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셋이 같이 가는 거? 애기랑 아기랑 강아지랑 남편이랑 다 같이. 다 같이. 무조건 어떻게 그거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겠어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청을 이거는, 했었어도 될 오늘 너무 좋은데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편부터 얘기하세요. 예. 저희가 많은 또 상담을 받아봤고 안 고쳐졌어요. 항상 실패했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이제 살아왔던 그 내용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로 둘의 관계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유익하고 알차다고 생각해요. 우리 프로그램에도 스윗하네. 그러니까. 이혼 숙녀 캠프에도 일등이네요. 스윗하죠. 너무 고마운데 너무 좋은 기회니까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하세요. 전적으로 모든 걸 아직까지는 나는 할 수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항상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자기한테 너무 못난 모습만 많이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많이 웃으려고 내가 노력을 할게. 그리고 따뜻한 집밥을 꼭 차려주도록 노력을 할게. 한번 웃어주세요. 진짜 그냥 웃으시네. 그래. 저는 바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입소하고 이렇게 다 해보니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아 씨한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네. 새롭게 다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제작진 분들한테 성공한 모습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템포가 이렇게까지. 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남편분이 그 SNS에 그 올린 그 여자하고
모텔은 갔지만 네.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좀 경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오히려 아내분이 가가지고 술 마실 공간이 없어서 갔고 문도 열려있고 또 거기서 술을 계속 마시다가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연락이 네, 와가지고 맞습니다. 바로 술도 따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막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막 크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본인 잘못은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내도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드키 부분 잘 믿질 못하세요. 아는 분이고 하니까 구하려고 하면 구해서 들어왔다 이거죠.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둘이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차이가 왜냐하면 여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거길 간 거고 그거랑은 똑같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 두 개를 쌤쌤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거 좋아하시고 상식적인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텔 사건 각각 하나씩 털어낸다고 해도 그 이후에 유흥을 즐겨도 너무 즐기셨습니다. 유흥을 즐겨도 너무 자, 즐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폭행 같은 부분 속으로도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아이한테 못할 상처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더 노력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네. 반성하시고 그때 진짜 너무 후회되고 그렇죠? 근데 그 배경과 이유를 좀 보긴 해야 돼요. 뭐 아이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아빠죠, 그렇죠?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근데 뭐 문자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조금 아내분의 역할이 좀 아쉬운 거예요, 남편분은. 아내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제 그 아쉬움이 좀 있고 그게 아쉬움을 뛰어넘어서 약간 원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남편의 결혼 생활에 정신적 고통이 컸다, 굉장히. 남편 자체가. 그래서 남편도 사실 이 부분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쪽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거기서 카메라를 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빙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없지 그러니까 않을까라고. 얼마를 청구하는 거. 3천 청구합니다. 오히려 나쁜 아빠, 나쁜 삼촌이 됐다. 나쁜 아빠, 나쁜 삼촌이 됐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변호사분 만나기 전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 법정에 들어가니까 본인 속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뉘우치는 게 없이 넌 평생 그렇게 네 잘못 모르고 살아서 정말 크게 호되게 당하겠다. 황당히 하더라고요. 너만 변호사했냐? 나도 변호사했다. 나도 질 수 없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라면 저를 머리채 잡아서라도 했을 여잔데 네. 그날따라 그냥 살짝 말려 그냥 빠져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저는-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말리면 안 할 거였는데 네. 안 말려서 한 거다라는 거면 네. 그럼 아이한테 보복심에 폭행을 한 그게 건가요? 아니라 저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배신감을 왜 아이한테 해소하죠? 아이가 얼굴에 물 뿌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배신감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제가 하셨잖아요. 뿌렸는데 네. 저는 거기서 말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찍고 나서 경찰 오자마자 바로 증거 있다고 하면서 제출했던 부분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내분은 어떠세요? 애를 이렇게 말려서 데리고 가거나 그 판단이 그 순간에 있긴 있잖아요, 보면. 맨 처음에는 말렸었는데 그 말리고 있는 상황에 다들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었어요. 저 이야기 그래서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아내분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아내분이 112에 신고를 하셨고 제가 분명히 경찰한테 다 들었고 아니 뭐 근데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막말을 이 사람이 하니까 아이가 이제 화나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있는 부분이 셋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엄마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저는 수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엄마한테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울리지 마세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왜?
본인 스스로가 이 사람한테 눈물 흘리고 엄마 폭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해요, 제가? 알았어요. 요거는 네. 일단은 그래서 이 위자료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5천 청구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정신적 고통이 있다. 따라서 한 3천만 원을 상계해서 2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저희에게 않겠나? 2천만 원을 네네.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보면 것으로요. 뭐 저희가 잘못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폭행이 있고 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큰 유책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넘어가죠. 여러 2천도 차례 세요. 여러 차례 저 업소 가면서 위자료가. 부정행위 한 거, 상품권 현금화하고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안 되죠. 돈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해야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핸드폰 쓰는 거 말이 안 되죠. 아이 관련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려고 했다. 아이한테 쌍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거 잘못됐죠. 지금 사실 이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이런 잘못 재판 가시면요. 3천만 원 기본입니다. 정말 소송이면 5천만 원 끝까지 청구할 거예요. 근데 어른이라고 해서 애한테 받는 상처 안 받는 게 없습니다. 어른은 되고 아이는 안 된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폭행해야 됩니까? 상처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폭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폭행죄를 같이 걸으세요. 왜? 물 뿌리는 건 폭행이거든요, 이게. 얼굴에. 잠시만요, 신봉수 씨. 요건 지금 위자료 관련된 거는 잘못이 있냐 없냐를 먼저 한 다음에 네네네. 그 잘못을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위자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신봉수 씨 잘못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외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그분. 어느 정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처럼 그 외도했지만 부분에 있어서- 성관계 안 했다 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다 이런 거와 부부 사이에서 모르는 여자랑 모텔 가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같이 만약 산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이 폭행 부분, 네. 아이가 물을 뿌렸던 뭐든 아이를 폭행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 아이를? 네. 아이랑 쌍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또 버릇없게 하면 또 때리고 아, 그렇게는 안 하지, 이제는요. 그러면 잘못하니까 잘못된 부분인데 솔직히 그동안의 아이의 전적을 보면 저는 항상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럴 만 했기 때문에 했다. 왜 네. 하물며 제 엄마까지 당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해야 네, 돼서 청구하는 것 바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내 비밀을 약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를 폭행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법 체계야 모든 윤리 규범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라 신흥부에서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폭행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폭행한 건 잘못된 건데 그럼 토달지 마시고 네, 네. 아이를 또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 안 했다. 앞으로도 또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그 길에 아니죠. 길에 팽개치고 이런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네,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벌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거거든요. 네. 두 개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위자료 얼마 줄 생각인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위자료란 최대한 얘기는 양보해서 돈으로 네. 정말 잘못을 비는 의미가 있어야 네, 돼요. 최대한 저도 양보를 해서 네. 2,500까지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양보란 표현이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 잘못을 2,500 줄 테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주고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마음으로 준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3천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떠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를 뭐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쌍방이다 이렇게 말을 근데 하고 그거는 아니, 지금 근데-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가 잠깐만요. 되니까. 봉수 씨 잠깐만요. 왜 근데 알았어요. 어른은 항상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당해야 됩니까? 어른이니까. 왜 그럼 어른이니까. 자, 첫날도 긴 시간 대화를 했고 아까 심리생리 검사 때도 받고 그랬는데 저분이 아주 단호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또 요거는 이렇게 단호하셔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뭐
뭐 2,000이든 2,500이든 당연히 본인이 뉘우치는 게 있었으면 뉘우쳐라. 네, 근데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뜻을 알겠습니다. 굽히지 않다가 이제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속 설득 아닌 설득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네,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을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뭘 처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사람은 항상 아이 얘기만 하면 흥분을 합니다. 예? 그건 당연하죠. 근데 내가 이 부분 잘못된 점을 찝어줘도 기용을 안 해요. 이혼하고 애 혼자서 4명 키우고 딸 넷을 키우고 이러니까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일하느라고 충실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안한데 갑자기 봉수 씨가 애들 뭐 혼내고 이러라고 그러니까 좀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냐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지. 근데 저는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아이들을 안 맡겼어야죠. 자기는 밖으로 돌고 저한테 아이들을 다 맡겨놨습니다. 밖으로 돌아. 근데 일단은 밖으로 돌았다기보다는 경제활동을 전담하지 아이들은 않았습니까? 용돈 주고 말로 품을 쓰는 아이들 아닙니다. 근데 마음은 키워야 그렇게 됩니다. 잘하시는 분이 그럼 셋째를 근데 그렇게 셋째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저희가 보고 그 부분 오해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랑 상담하고 이럴 때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잘못은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5천이라는 액수를 얘기하시니까 그걸 좀 나도 이런 억울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자꾸 덧붙여셔가지고 오해가 약간 생기는 건데 아이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그렇죠. 예. 아내분도 사실은 뭐 2,500까지 하셨을 맞아요. 때 받아들일 마음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한 거는 뭐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한 번에 흔쾌히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어찌되었든 남편분도 표현이 조금 서툴러서 그러신 거지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2,500만 원으로 네. 하시는 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네, 네, 네. 일단 위자료는 이렇게 하고 네네네. 재산분할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 네, 그래서 저희는 잠깐 이거 하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일단 이거랑 이제 먼저 이쪽 얘기 듣고 네.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시죠. 예. 뭘 그렇게 할 얘기가. 참. 사실 저희가 실질적인 그 결혼 생활을 매우 짧아서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재산 분할할 것이 따로 없기는 할 텐데요. 두 분은 특수하게 결혼 생활이 짧은데도 아까 그 우리가 이야기에 나왔던 핸드폰 소액 결제 그런 채무라든지 또 웨딩홀 관련한 채무가 좀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돈 빌려주고 이런 게 있었나요? 소액 결제하고 이제 핸드폰 기계를 아예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핸드폰 대금 왔던 게 한 800 정도. 다른 금액은 또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예식장 비용을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700 정도요. 총 털어서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한 1,700 정도 됩니다. 차용증 쓰잖아요? 그러면 부부는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부부는 별산재예요. 원칙이. 각각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돈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어요. 네. 그럼 1억은 별산재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원래는 맞아요. 원칙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혼자 쓴 게 아니고 우리 집을 위해서 그 1억 원이라는 걸 썼어 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저는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네. 요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1,700만 원이지만 상당 부분 이거는 거의 내가 가정 생활을 위해 가지고 거의 쓴 거다.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예식장 관련해서 7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는데 남편분이 아내와 대화할 때 이 부분은 남편분이 오롯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차용증 작성하고 채권 채무 관계는 인정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돈 700만 원까지 하면 1,500이고요. 저 웨딩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 결혼식 함께 했기 때문에 절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주기로 왜냐? 합의를 하시고 저한테 차용증까지. 와이프가 처음에 다시 만날 때 한 말이 아이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 그 아이들한테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냐. 차용증 써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지지 않겠냐 하여 제가 차용증을 쓴 겁니다. 하면 애들이 이 저기 1,700만 원 차용증이 있어요? 차용증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의도와 어머, 상관없이 차용증을 그럼 뭐 얘기 하나만 작성하셨는데요. 뭐 내야 되네. 네. 근데 그 차용증에 해당되는 돈을
다 부부 공동 생활에 네. 지출에 썼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보해서요. 그 소액 결제를 자꾸 그 국밥 사는데 쓰셨다고 하니까요. 소액 결제 드셨잖아요. 생활비 100만 원 빼서 그렇죠. 그러면 1,500에서 100만 원 빼고 1,400만 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문제는. 이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저는. 아 이체 내역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는 이체 내역이. 제가 줄 수 있는 금액은 700에서 800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요. 저희가 그 시동생 이사할 때 들어간 돈 125만 6천 원이 있고요.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지출한 돈이 300만 원 있습니다. 총 그러면 425만 6천 원인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저희도 이거 받아야죠. 뭐 없어요? 근데 국밥 먹고 한 거 없어요? 더? 그렇게 따지면 그거 피자. 민사 거세요, 그거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민사 거세요, 그거는. 민사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안 되죠. 저희가 차용증이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낸 거지 저한테 이체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가서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시동생을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죠. 이분한테 아니 이 하는 사람이 게 아니라.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내가 갚겠다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시동생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저희는 간 그런 거 거지. 다 빼고 아까 이거 말씀하신 내가 중요한 거 그 말씀 돈만 말을 못 하시잖아요. 내가 준다는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없으시잖아요. 아, 네, 네. 증거 좀 그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못 믿겠네요. 그래서 믿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참. 네, 왜냐면 그 사람 증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일부러 증거 있냐 일부러 도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표정이 진심으로 가니까 제 사람이 잘 놀리거든요. 그러면 약 올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남편은 한 800 정도까지 본인이 이제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아내분이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말씀 주시고 그 액수를 조금 조정하면 사실 큰 액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보니까 같이 쓴 거가 아예 없는 거 같진 않아. 그죠? 그러면 650 떼고 1000. 아, 우리가 1000을 주는 가져가 걸로. 주는 걸로 네. 어때요? 800에서 200 더해서 200 더해서 아, 예. 그건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건 또 고집이 딱 800으로 쇼부 치겠습니다, 저는. 쇼를 치내고요? 예. 쇼를 치내고요? 예. 자, 우리는 800에서 도저히 안 돼요? 네? 800에서는 아예 안 돼요. 네. 왜냐면 저도 이 사람 만나가지고 올해 제가 쓴 돈도 있고 제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근데 아내분은 남편분은- 경제활동 안 하시니까 아니- 다 하셨고 전세금 뽑아가지고 전세금 네. 받은 걸로도 다 소진하셨고요. 그거 저한테 쓴 거 아닙니다. 그럼 가족을 위해서 쓴 겁니다. 가족들한테 다. 아니 남편분은 그러면 아까 아이들을 위해서 식비 쓰고 뭐 하고 했다면서 저는 이체 기록이 다 있습니다. 보낸 또 돈을. 이체 기록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아내가 쓴 건 왜냐면 계획적이지 저도 않고 어느 양보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맞아요. 너무 주장이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1000만 맞긴 원.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건데 그럼 나는 차용증 썼다니까 1,700을 그냥 다 내놔라? 그거는 좀 어렵지 않냐. 본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채무를 반반하는 게 아니라 네. 다 같이 썼으니까 사실은. 근데 남편은 800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또 그러면- 본인도 좀 양보를 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800이잖아요. 네. 이쪽은 1000이고 가운데서 900으로 어떻게 900 정도에서 어떻게 합의를 그 정도로 하시죠. 이게 어때요? 네. 차용증 쓸 때 저는 녹취를 했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가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뭘 판단까지 하지 법적인 판단까지 800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900 정도 선에서 좀 처분 문서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소송에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1000만 원 밑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하시죠. 아니, 절대 안 됩니다. 100만 원? 예. 근데 뭐 100만 원까지는 제가 네. 가겠는데 1000만 원은 아니라고 그 생각합니다. 주는 그게 너무 커요? 너무 느낌 큽니다, 자체가? 거기 금액이. 근데 신봉훈 씨 지금 돈이 있어요? 돈 바로 주면 900으로 할게요. 지금 발언 지를 수는 없죠. 돈도 못 제가. 줄 거면서 금액 깎자는 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솔직히 지금 신봉훈 씨 네네. 바로 주면 900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든지 그 다음에 하고 안 주면 1000과 2,500으로 약속하고 다음에 해결하세요.
지금처럼 말로 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10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는 분할을 거는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만 우리도 원하고 그럼 2,500 하고 분할을 하더라도 3,500인데 분할하겠다 이걸로. 이건 나중에 그 방법은 나중에 하고 방법은 금액을 좀 갖고 하는 건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뭐 집안에 무슨 법조인이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것도 아주 정확하지 않은 애매끼리하게 그렇게 장을 받아오셔가지고 아 힘드네. 진짜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봤나? 이게 지금 지식 자체가 드라마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소식들을 많이 수집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것저것. 그냥 대충 굴러다니는 거 들었습니다.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틀리구나 이게. 혹시 법조인이시니까. 아 나 진짜 저 양말 진짜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 신봉수 씨는 아내 강지혜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상담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제 이혼이 100%였는데 진신 담긴 편지를 받고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혼 의사는 60입니다. 통화 돼? 화 내지 말고 들어봐 엄마. 지혜. 같이 살까 하는데. 나하고 인연 끊고 살으라 그랬지. 내가 산다는 거 반대했어? 얘 너 살으라고.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뭘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네안 본다 했지. 그때 내가 바람을 펴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바람을 폈는지 물을 폈는데 내가 어떻게 해라. 그럼 나한테 상의를 해야지. 내가 바람을 펴서 그때 작년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야 아무리 화가 난다고 시어머니한테 어려워. 어려울 거 없어. 손 줘봐. 왜? 손 줘보라고. 저쪽도. 왜? 용기 내줘서 고마워.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고마운 건 바로 이제 표현하려고. 고마워. 용기 내줘서. 안아줄게, 이리 와. 내가 뭐 운이 아니야. 이리 와봐. 안아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이리 와봐. 이런 여자가 어딨냐? 안겨. 남편 신봉수 씨는 아내 강지혜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이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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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날 또 갖고 논 거에 내가 또 속아 넘어갔구나.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좀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조정에서 이 사람의 눈빛과 네.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과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봉수 씨가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혼은 쉬운 게 아닌데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이혼 안 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진지 모드로 가더라고요, 와이프가. 표정도 확 변하고 이제. 저도 감정 이게 조절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퇴소해도 똑같은 일 항상 반복되겠구나. 嗯 생각해서 이혼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지혜 씨. 네. 아내 강지혜 씨는 남편 신봉수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나는 못 논다. 아무 싸워도 이 사람 나 못 놀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항상. 네,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다시 좀 잘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네. 지금 굉장히 기분들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은 많이 좋아했었고 네. 원래는 안 하기로 합의점을 찾고 서로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고 또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제 뭐 좀 고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속는셈 치고 믿어볼까 했어서 이제 올해는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돈 가지고 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끝까지 어른이면 뭐 참아야 되냐는 등 뭐 소송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마음이 이제 굳건해진 것 같아요. 저도 굳이 혼인 의사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몇백만 원 때문에 지금 네. 감정이 상하셔가지고 두 분 다. 아이고. 네, 오늘 아쉽게도 신봉수 씨랑 강지혜 씨 모두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결혼, 부부, 사랑, 그 전에 진실이 먼저고 서로 간에 아끼는 것은 진실을 기반으로 아껴야 되는데 오늘 진실성과 아끼는 것이 교착하면서 갈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정 과정이 앞으로 이혼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혼 절차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분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내 측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인데요. 남편분에게 채무가 4,800만 원 있고요. 이제 우리 아내분은 채무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가전 가구를 가져오고 자동차가 네. 아내분 명의, 오토바이가 남편분 명의여서요.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뭐 사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의견이 사실 꽤 있어요. 저희는. 심지어 저는 사실은 얘기할 때 보면 뭐 아내의 잘못 중에 보면 약간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상당 부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오히려 이제 위자료 측면에서 보면 최소 3천에서 5천까지도 저는 위자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머리가 하얘져서 뭐라고 해야 될지 이혼했을 때 남편이 다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편이 말하던 거였어요. 이게 우리 남편분이 보시다시피 보통 남편이 아니세요. 뭐 아시겠지만 최수종 씨, 진태현 씨, 그다음에 박민철을 뛰어넘는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십니다 보면. 사실 뭐 말만 하면 자기 탓이래요. 제가 정말 100% 잘못한 게 맞아요. 제 잘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으니까. 결혼 생활의 문제, 아내의 문제, 뭐 본인의 탓부터 얘기하면서 하세요. 저희는 사실은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재산 분할은 어떠세요? 일단 빚을 갖고 네. 장가를 왔다는 것 자체가 네. 마음속에 큰 원죄처럼 남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다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빚.
결국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네네. 그냥 5대5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단 법리적으로는 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네. 다 저도 다 이해가 돼요. 네. 네, 저는 일단 네.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주고 싶어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들이 본인 생각에는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채무는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모든 것 채무는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남편은 아예 그런 거 받지 않는다. 그럼 아내분 앞으로 남는 채무 500도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최고의 사랑꾼인 남편께서 모든 채무들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정, 가구, 차 명의 다 아내가 가져가라. 나는 그러면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로 또 그 이제 직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오토바이만 그럼 가져가겠다. 위자료 청구할 마음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진짜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은 제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 당사자인 나는 괜찮은데 혹여나 먼 훗날의 시청자들이 또 아내를 욕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참 이런 분은 드물다. 기본 심성이 그야말로 참 이혼 숙녀 캠프에서 참 보기 힘든 네. 분이다라는 거는 우리 저희보다도 지은 씨가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네. 네, 그러면 재산 분할은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양육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5개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과 같아서는 아이를 꼭 우리 아내분이 양육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고요.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여자이고 싶기도 하고 자유를 좀 느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있어야 아기를 좀 먹이고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기를 데려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추후에 일자리가 생기고 제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때 양육비를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네. 근데 네.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해서 소득이 빵원이어도 네. 무조건 양육비는 지급해야 돼요. 네.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네. 40만 원까지 안 주고 네. 그 한 달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네. 끝냈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가 합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아니요. 최저 양육비는 양육비가 40만 원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친구가 10만 원을 해주고 그렇게 확정이 났는데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가 오케이를 했으면 네. 10만 원 줄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네.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양육비는 언제부터 얼마 준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세요? 한 1년 반 뒤에 2027년 1월부터 네. 27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네, 한 20만 원 정도. 협의를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네. 아니, 물론 이거는 합의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할 건데요. 제가 남편 측 변호사여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네. 펄쩍 뛸 거예요. 최소 40만 원이다. 네. 주장은 해볼 수 있지만 남편이 받아들이면 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40만 원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저희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아무래도 사랑꾼이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양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네. 1년 반 뒤에 그러면 한 2027년 1월부터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대신에 엄마가 아이를 만날 때 별도로 아이를 많이 챙겨주는 의사는 강하게 있으시니까 혹시 그것이 괜찮으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양육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내분이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남편분은 양육할 생각이 있고요. 네, 양육할 생각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법적 최소 양육비는 받아야죠. 양육을 안 하신다면 기본적인 양육비는 주셔야죠. 최소 양육비 4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직장을 잡으시면 직장에 맞춰가지고 산정 기준에 따라서 주시면 되죠. 그게 깔끔하죠. 근데 이지은님은 이혼을 하시면 뭐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했던 일도 있고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죠.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최저 양육비는 사실 기본적으로 받아요. 저희는 한 50 받고 싶은데 양육비는 저희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안 줘도 돼요. 네? 안 줘도 되고 뭐라고요? 안 줘도 돼요. 양육비 1원도 안 받아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양육비 1원도 안 받아도 되고 다만 면접 교섭원을 통해서 아이를 볼 때 그때만큼은 좀 온 진심을 다해서 좀 자주 있지 못하지만 가끔 만나더라도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요. 네, 그 제 진심이었고요. 아내랑 헤어지게 될 것도 싫어서 좀 눈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김영진 씨 정말 진짜 저런 분이 참 저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데 저분 왜 우는지 알아요? 누구보다 우리 아내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왜 우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지은 씨랑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상상하니까. 아, 네네. 실제로 그걸 정말 상상하니까 지금 눈물이 나는 거니 저분이 참 우리 지은 씨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와중에도 지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뭔 복이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양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우세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이혼 숙녀 캠프에서 나올 수 없는 대사들이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심리 생리 검사하다가 뭐 조언을 이렇게 뭘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영진 씨가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가서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서장훈 씨가 저한테 이런 말 해주셔서.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저렇게 대답을 소장님도 감동을 아니 그러니까 저런 멘트를 나한테 하니까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갑자기 너무 그게 오히려? 너무 아니면 별거 아닌데 아이고 아무튼 두 분이 이혼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키우겠다. 네. 양육비도 엄마가 어렵다면 받을 생각이 없다. 네. 그렇게 정해도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배우자랑 정말 평생을 함께 해야 할지 아니면 깨끗하게 갈라설지 이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혼을 선택할지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 김영진 씨는
아내 이지은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자, 남편 김영진 씨는 같이 사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아내 이지은 씨는 남편 김영진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혼 의사가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기 싫다고 놀아. 그냥 이혼하자. 이혼을 해, 그게 맞는 거야. 그만 안 살면 되잖아. 진짜 이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뿐인데 그 시간이 오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내가 그 순간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난장판이 되는 건가? 같이 살겠습니다. 네. 아유, 같이 살겠습니다. 네. 아유. 막 어떤 얹혀져 있던 돌이 확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헤어지라고 그러겠는데 우리 이지은 씨한테는 저분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분 놓치고 딴 사람 찾아봐야 내가 볼 때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분이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 또 어떠한 약속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지. 저희 남편 측의 요구사항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구는 시리즈 같은 건데요, 보면. 네. 운전 중에도 좀 아, 맞아요. 잔소리나 갈구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거 안 돼. 막 너무 길게 잔소리하는 거, 막 심지어 몇 시간 동안 한 적도 아니, 그 있으시다고. 배달 중엔 안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잘못된 건데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한 10분, 20분째. 대답을 하면 저가 빨리 물어보고 끝낼 수가 있는데 항상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딱따구리가 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좀 반박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반박을 하네. 깜짝이야. 대답도 했던 얘기 대답을 계속 해야 될 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대답을 하면 제가 굉장히 불리해질 걸 아는 대답들 그런 걸 종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대답해봤자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이 있고. 부분은 아마 우리 김영진 씨가 정말 억울했나 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네. 지금까지 한 번도 반박을 안 했는데 처음으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 반박을 좀 하셨어요. 네, 속이 다 그러니까-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자 운전 중에 오토바이 운전 중에 자꾸 전화하시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운전 중에는 우리가 통화 안 하는 걸로. 네.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단어 선택 같은 걸로 시비 걸지 않는. 맞아요. 아내가 특정 단어 혹은 자신의 기준에 좀 부합되지 않는 단어 선택이랄까 말투를 극도로 혐오하고 지적을 해요. 아기가 맘마를 먹어요? 안 그러면 마셔요? 뭐요? 둘 다 뭐 되는 마실 거 수도 아니에요? 있고 먹을 수도 있죠. 액체니까. 막 원샷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애기한테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맞기는 맞아요? 분유는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분유를 마신다? 이건 한번 물어봐도 돼요? 마신다라고 표현을 다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죠. GPT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거. 분유를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분유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사실 두 표현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기가 분유를 먹는다고 해도 되고 마신다고 해도 의미는 통하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둘 다 맞잖아. 여보세요? 챗GPT 왔는데. 아 이분 사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죠? 이걸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네, 정확하게. 그래야겠네. 얘기를 하죠. 둘 다 가능한 표현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둘이서 잘 대화로 풀어가면서 이쁜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AI에서. 네, 그럼 이제 저희 측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잘 웃어주기입니다. 아내에게 잘 웃어주기입니다.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네.
네, 이렇게. 네. 어렵네요. 근데. 쉽진 진짜. 않아요. 활짝 선생님 너무 좋으신데요. 저분 네. 대단한 분이에요. 네, 진짜.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살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던 원동력은 다 아내 때문이거든요. 아내랑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아까 뭐 스윗하다 뭐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유형의 말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다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좀 고민도 하고 연습도 했던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요. 아내가 없었으면 이런 말투도 구사하지 못했겠죠. 네. 어쨌든 내 모든 행동 안에는 기준이 너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너무 고마워. 저분 멘트는 네. 약간 많은 분들이 좀 듣고 배워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지치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변호사로서는 매력이 없는 캐릭터네요. 많은 도움 됐어요. 네. 피고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부부 관계 거부가 분명히 이혼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임이 명백하고요. 증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남편이 오직 답답하면 지금 8개월 동안 본인이 기록을 했어요. 지난해의 관계 횟수를 자기가 정리한 것인데 저걸 다 기록을 해놨구나. 1월에 한 번, 지금 4월로 뛰었어요. 2월, 3월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겨우겨우 넘어갔어요. 7, 8월에 조금 횟수가 좀 성숙이라. 성수기. 7, 8월. 와, 한 달에 한 번이네. 이거 인간의 욕구이기도 하지만 부부 생활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한남성과학회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부관계 평균 횟수 한 달 기준으로 30대가 6회, 40대가 5회, 50대가 4회입니다. 지금 부부관계 횟수는 평균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5번은 더 해야지 평균인. 원고 측의 책임이 있다라고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혼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법률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원고가 성관계를 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오, 뭘까요? 아내는 셋째를 원했고 남편이 이런 아내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가서 수술을 하고 온 뒤에 원고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오히려 성관계를 더 하기 싫다는 생각이 커지게 된 겁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피고 측에서도 이제 뭐 네.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그 정관 수술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학기술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거 풀었다 묶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신발끈이에요? 그건 사실 상의를 해서 다시 좀 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부부관계를 피하게 된 원인으로 이제 셋째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부부관계는 반드시 자녀를 낳겠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대, 70대 부부는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피고는 이혼이란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도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고는 원하는 목적이 상당히 뚜렷해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들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다. 따라서 부부 생활에서 이런 진심의 의사가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 그게 지금 재산 분할에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따라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원칙에 맞춰서 부부 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5대 5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대리인의 의사와 남편분의 의사가 100% 일치하시는 건가요? 네, 일차입니다. 네, 일차입니다. 10대 형은 아니더라도 5대 형은 괜찮다. 아니 얘 되게 웃긴다. 너 나한테 다 준다며. 아니었어? 진짜 이혼할 생각을 하니까. 네, 일차입니다.
당연하지.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뭐 거예요. 사랑할 때 무슨 말이든 못 하나요? 그럼. 다 믿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별도 따라주고 다 따라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이없었어요. 흘러가는 얘기도 네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지켜야지. 그럼 내뱉질 말던가. 지금 이 얘기에 빈정이 확 쌓여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다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언제고? 이제 진짜 그거 지금 마음 상해 계신 거네. 이혼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피고는 상당히 많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건에서 본 다른 사건에서 본 당사자들이 이렇게 제안해 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 지금 또 현실적인 거니까. 그럼 재산분할은 재판장님 저희가 5대5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네. 아무튼 재산 분할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피고는 그 양육비에 대해서 원고가 계속 14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올려서 150만 원을 한다든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지급하실 의사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월 200으로 가시는 거 어떠실까요? 고정된 네, 금액으로?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아. 변호사님이 말리셨어. 박민철 동절 또 나왔다. 와 당황해. 아니, 지금 140인데 200을 받으면 어떻게 해 그거를. 더 부를 걸 그래. 되게 더 부르고 싶은데 저는 250. 250.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좀 어떤 기회를 많이 만들까? 그거밖에 없어요, 저. 이 요즘에 양반아. 당사자분께서 아무리 그래도 마음속에 정해둔 금액이 있다고 하시죠. 얼마인데요? 한 280, 50, 250. 아니 350을 보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먹고 살려는 거예요 남편은? 그 라면만 먹어야 돼 라면만. 아니 그거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요 이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서 네, 양육비가 네. 정해지지 그 정도 않겠습니까? 네. 아 그 정도 들어요? 양육하는데 300은 재산 분할이든 양육비든 두 분 사이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게 일본이에요. 그렇지만 법원은 계속 현실적인 이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로서는 사실 200만 원도 피고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원고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모자란 금액이라 가지고 저는 조금 더 부르고 싶었어요. 다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부르기가 좀 어려웠죠. 저한테는 부족했어요. 답답.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50에 사실 140인데 200 아까 오케이를 괜찮겠어요? 하셨을 아까 오케이를 했어요? 네. 네.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 의뢰인이 오케이를 했는데 제가 지금 뭘 하는 바람에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강일 정신이 씨가 나가 굉장히 약간 지금 불안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아까 재산 분할에 50대 50으로 그래서 지금 빈정이 상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 달라고 200으로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네. 어때요? 다녀온 후에 마음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협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계속 원합니다. 근데 혜선 씨는 진짜 아직 현실을 진짜 모르는구나. 네, 돈을 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을 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혼을 그래야 하면 이혼을 안 정말 하실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피고는 어떠세요? 저는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저희는 부부관계 횟수를 조금 조율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달에 2회 정도로 부부관계를 조금 차이가 크죠. 월 2회와 주 3회. 한 달에 2회. 보셨죠? 아는 터무니없는 말이죠. 좀 더 합의를 잘 봐야 된다고 좀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돈은 다 된다고 하다가 이거 지금 처음으로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그 남편분이 어느 정도를 원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일단 남편분이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하루 1, 2회
월 60회 얘기했어요. 예? 본인이 원하는 건 하루에 2번, 한 달에 60번. 그렇죠. 하루에 2번요. 아침. 60번? 네. 하루에 2번, 한 달에 60번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월 60회랑 월과- 2번은 너무 갭이 크죠.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주 3회를 네? 주 3회 맞습니까? 네, 퐁당퐁당. 퐁당퐁당. 퐁당퐁당? 수금. 잠시만요. 부부관계 이런 것도 조율. 조정이 가능하나요? 아 그럼 여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런 것도 원래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하신 분을 처음 봐가지고 이런 대화는 처음 듣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약속한 것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쭉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횟수가 정해져야 돼요. 네, 해줘야 왜냐하면 됩니다. 저희는.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한 번 하면 1시간씩 해? 네. 거의 4, 50분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번 할 때 뽕을 뽑겠다 이거네. 비슷하잖아요. 이 두 분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횟수 뭐 만약에 그걸 딱 정해서 하면 자기는 그러진 않는다. 이게 사실이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생활은 원래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어떠세요? 이 정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기는 횟수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네. 일주일에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1회. 그래도 많이 좁혀졌네요.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무리한 것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리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횟수를 기본적으로 주 2회 정도로는 그래도 세팅을 해야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조율도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협의가 되면 잘 지내겠다는 전제인데 만약에 사실 남편이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원고는 정말 진지하게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입장인 게 이게 가장 대전제거든요.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스킨십,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거나 그런 상황에서의 스킨십 아이들이 이런 것들.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깨어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원고가 좋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주 2회. 매주 2번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격주로 2번, 1번. 2번, 원투, 원투? 1번. 네. 하고 시간 정해요. 원투 또 어때요? 원투. 원투원투. 아니 뭐 어버 것도 아니고 원투원투는 뭐야? 원투 퐁당퐁당. 6회. 월 6회가 되네. 그냥인데? 아니,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피고가 얘기를 좀 하세요. 뭐를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기가 나도 좀 민망스러우니까 얘기를 좀 하세요 직접. 뭐를 늘려달라고요? 원투. 네. 하되 시간을 좀. 그러면 제가 정하는 뭘 주시나 봐, 진짜. 안 돼. 이거는 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정말 이혼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로 이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20분. 네, 그 정도. 20분. 저희가 네, 그러면 제안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네. 진짜 큰 결심했습니다. 네. 원고가 정말 큰 결심했습니다. 저도 총 하는 시간이 20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지. 네. 그 정도 해야지. 그냥인데? 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변호를 하기가 어렵네요. 처음으로 포기하셨어. 변호 포기. 궁금해 뭐라고 할지. 직접 해주십시오 얘기를.
네, 다 받아들이는데 네. 그 20분 네. 20분에 뭘 뺀다고요? 몸 푸는 시간을 빼고 아유 정말. 몸 푸는 시간. 야 철저하다. 나 집에 갈래. 나 싫어. 네, 아주 지독한, 정확하게.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지독한 의뢰인 만났네 정말.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아주. 본 게임만 20분으로. 네. 아하. 아 그래도 아주 장족의 발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지금 그동안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어쨌든 혜선 씨가 그래도 남편 사랑하는 마음에 좀 많이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피고로서는 원고의 입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걸 가장 싫어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잘 지켜주셔도 원고가 굉장히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도 나 생각해주는 거는 쟤밖에 없고 진짜 나 많이 예뻐해주니까 그렇구나 싶기도 하고 진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어요.